조선노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동지께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書記,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 동지에게 답전을 보내시었습니다. 답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베이징,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書記,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 동지. 존경하는 총書記 동지, 나는 총書記 동지가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창건 73돌세 즈음하여 열렬한 축하와 축원을 보내준 데 대하여 조선노동당과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정부, 전체 조선인민, 그리고 나 자신의 이름으로 중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합니다. 총書記 동지와 중국 당과 정부, 인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은 당 제8차 대회 결정관철을 위해 힘차게 전진하고 있는 우리 당과 정부, 인민에게 있어서 커다란 힘과 고무로 됩니다. 나는 적대 세력들의 악랄한 도전과 방해 책동을 짚으시며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빛내기 위한 공동의 투쟁에서 조중 사이의 동지적 단결과 협력이 부단히 강화되고 있는 데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전통적인 조중 친선이 두 당 두 나라의 공동의 노력에 위하여 날로 승하 발전되며 불패의 생활력을 남김없이 과시하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총書記 동지의 정력적인 영도 밑에 형제적 중국 인민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역사적 여정에서 새롭고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 것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총書記 동지가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중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주체 110, 2021년 9월 22일 평양.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구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구바공화국 주석에게 답전을 보내셨습니다. 답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바나, 구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구바공화국 주석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 동지. 나는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창건 73돌세 즈음하여 제1비서 동지가 중심으로 되는 따뜻한 축하를 보내준 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나는 제1비서 동지의 정력적인 영도 밑에 형제적인 구바 당과 인민이 온갖 도전과 난관을 이겨내며 혁명의 고귀한 존치물을 굳건히 수호해 나가리라고 믿습니다. 아울러 우리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긴밀한 친선협조 관계가 끊임없이 공고 발전되리라고 확신하면서 당과 국가를 영도하는 제1비서 동지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 것을 중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주체 110, 2021년 9월 22일 평양. 오늘은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할 때 대한 법령이 발표된 날입니다. 뜻깊은 날을 맞이한 온 나라 인민들과 교육자들은 사회주의 강국의 찬란한 미래를 위해 교육 사업을 무엇보다도 중시하시며 끝없는 헌신의 세계를 수놓으시고 역사에 없는 조치들까지 취해주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 뜨겁게 새겨안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새로운 주체 100년대의 초대에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할 때 대한 역사적인 조치를 취해 주셨습니다. 우리 조국을 하루빨리 교육강국, 인지강국으로 빛내시려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 순간 뜻에 의하여 2012년 9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 회의에서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할 때 된 문제가 첫째 우정으로 토의되고 그와 관련한 법령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의 실시는 단순히 학제를 1년 누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교육 분야에서 일대 변혁을 위한 역사적 출발이었고 특대 사변이었으며 교육 사업을 국사 중에 제일 국사로 내세우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만이 이룩하실 수 있는 불멸의 업적인 것입니다.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할 때 대한 법령이 발표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는 더 많은 인재자원, 지식자원을 가지고 세계의 령마루에 당당히 올라설 수 있는 튼튼한 도약대가 마련되게 되었고
중등 일반 교육 체계가 보다 완비되어 나라의 교육 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이 이룩되었습니다. 이날 경리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온 나라 학생들의 학부형이 되시어 책가방과 교복, 교과서와 학습장을 비롯한 학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마련해 주시고 교육 부문들을 찾고 찾으시면서 크나큰 노고를 바쳐가셨습니다. 후대들을 위해서라면 억만금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리하는 총비서동지의 숭고한 후대관에 또받들리어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의 실시가 성과적으로 수행되고 온 나라에 새세기 교육혁명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부터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이 실시됐습니다. 경리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인재 강국화, 전민과학기술 인재화 실현의 지름길은 당위, 초등 및 중등 교육 중시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는 데 있다고 하시면서 학생들이 준비 정도와 윤용 심리적 특성에 맞게 교육 내용을 구성하고 실천과 결합할 때 대해서 여러 차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가르침을 높이 받들고 서학교 학제가 1년 늘어난 데 맞게 학생들이 중등교육을 원만히 받을 수 있는 기초를 튼튼히 쌓게 하기 위한 우월한 교수 방법들을 적극 찾아내고 구현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가상답사실과 자연동식물관, 외국어 학습을 등 학생들이 윤용 심리적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학습 환경을 이용하여 교수를 진행함으로써 학생들이 인식 능력을 높여주고 또 그들을 창조형의 인재들로 키우기 위한 교수 방법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반적 12년제 의무 교육의 혜택 아래 각지 학교들에서는 발전하는 시대 요구에 교육 내용과 방법을 따라 세우기 위한 사업들이 부단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통강구육 류경소학교에서는 새로운 교수 방법들을 탐구 도입해서 학생들을 유능한 인재들로 훌륭히 키우기 위한 믿음직한 토대를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소학교 시기 학생들의 특성을 보면 주의, 집중, 지속 시간이 대단히 짧습니다. 이런 특성으로부터 학교에서는 국어 과목에서 학생들이 좋아하는 유인어리 수법을 많이 적용해서 원리적인 지식도 보다 친근하게 쉽게 인식시키고 또 학생들이 실천 활동 능력도 높여주는 이런 수법들을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무용 수업에 로봇 기술을 도입함으로 해서 과외 시간에 교원이 배워준 동작들을 되새겨보면서 완성할 수 있게 했고 외국어 본문 통달 체계 프로그램을 학교가 개발해가지고 학생들이 회화 능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교수 방법들을 계속 도입함으로 해서 수업의 이용률이 높아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학생들이 흥미를 불러일으킴으로 해서 학습률이 더 높아지고 과외 시간에도 배운 지식을 공고히 할 수 있게 하는 데서도 효과적이었습니다. 얼마 전 전국적으로 진행된 보통교육부문 학생들의 학과 경연에서 1등을 쟁취한 보통강구육 신원초급중학교입니다. 학생들의 실력은 교원들의 자질과 직접 연관된다고 말할 수 있는데 교원들이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또 높은 교수 방법적 자질을 가지고 45분 수업을 잘 해나갈 때만이 학생들의 인식 능력도 높아지고 이 과정에 실력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교원들이 교수 방법적 자질을 높이는 문제를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놓고 매일 교수 참관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참관 후 학생들에 대한 실력을 요해보는 과정에 교원들이 교수 과정에서 놓쳤거나 또 참고해야 될 이런 점들을 찾아가지고 매일 저녁마다 다음날 수업을 해보는 이런 사업을 진행한단 말입니다. 우리 학교 교원들의 진용은 절반 이상이 교수 연한이 오린 신입 교원들이 많습니다. 신입 교원들이 교수 내용 파악 측면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수 경험과 방법을 어떻게 줘야 되겠는가 하는 측면이 문제로 제기되었다는데 학교가 이제 경험 있는 교원들로 교수 참관도 진행해주고 그다음에 교수 기량 발표도 진행하고 교수 판정도 진행하는 과정에 교원들이 이제 세교수 방법 창조 사업에서 경쟁률이 높아졌고 따라 배우기, 따라 앞서기 열풍에 차 넘치게 되었습니다.
대성구역 6월 9일 의령부 기술고급중학교에서도 교육 내용이 실용화, 종합화, 현대화의 번복기를 창조해서 학생들을 다방면적으로 준비된 정보기술 인재들로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무엇보다 먼저 그 학생들에게 12년제 교육 학명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이런 물질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이런 사업에 큰 힘을 돌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교실과 그리고 실험실들 모든 분과실들의 그 물리적 기반을 충분히 갖춰놓고 교원들이 기술 역량을 총발동해서 학교 자체 홈페이지를 구축해놓고 그를 통해서 모든 교수 교양 사업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어 과목과 그리고 정보기술 과목을 비롯해서 모든 과목들에서 45분 수업은 물론이고 그 학생들이 자체로도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 프로그램들과 교수 방법들 연구해서 일반화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가를 위하여, 위대한 우리 인민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높이 발扬시키자. 평양시 1만 세대 살림집 건설장에서 따라 앞서기, 따라 배우기 경험 교환 운동이 힘있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기 현장에서 군인 건설자들의 투쟁 기풍과 일본세는 누구나 따라 배워야 할 번복이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적을 창조한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이 앞에 군인 건설자 동무들 보게 되면 우리가 뛴다면 그 사람들은 납니다. 근데 보면 진짜 우리 걸조 때부터 한 개 충 올릴 때 두 개, 세 개 충 올리고 지금 현재 이거 우리가 외부 타일 작업 마감 단계에 들어갔는데 벌써 군인 건설자 동무들 보면 원룸 녹지관까지 지대 정리 다 끝내고 다른데 벌써 도와주는 단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직관판에도 지금 있는데 경의하는 최고 산업농지 명령 내리시면 지구도 통째로 둔다는 이 각오 정신으로 정신력 가지고 주야간 보니까 그래서 팹니다. 우리가 이거 많이 따라 배워야 된다고 봅니다. 착공식 연설에서 경의하는 최고사령관님께서는 이 방대한 공사를 시작할 때 제일 믿은 것은 우리 인민군대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경의하는 최고사령관님의 이 믿음의 말씀 심장 속에 새겨안고 왕국의 군할까지 계속 앞장에서 내달리겠습니다. 3대 혁명 붉은기 령강 이석재 광산에서 우리나라의 원리와 자재에 의거하는 여러 가지 공구들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개발해서 석재 가공품 생산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석재 가공에는 수십여 가지 공구들이 들어갑니다. 한 평방울 생산해도 우리가 만든 공구를 가지고 생산해야지 언제까지 남을 바라다보면서 살겠는가. 우리께 있어야 된다. 가구를 가지고 달라붙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금강석 제 절단 날편의 기본인데 이 가공 공구들을 자체로 만들어서 지금 빵빵 생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금속 분말도 자체로 생산할 수 있는 기지를 우리가 다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만든 인조석 가리공구입니다. 여러 단위에 보내줬는데 그 수입산보다 그 질이나 강도에 있어서 2배는 더 좋다고 합니다. 광산에서는 많은 석재 가공품을 생산해서 평양시 1만 세대 살림집 건설장을 비롯한 중요대상 건설장들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연산군에서 군안의 모든 산들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무모 비배관리에 알맞는 기술적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것과 함께 큰 물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사방약의 공사에도 계속 힘을 넣고 있습니다. 나무모에서도 생육 후반기 비배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나무모 성장 속도나 살림률이 크게 좌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량액들을 7간 간격으로 자주 시비해줘서 나무모의 성장 속도를 부단히 높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결국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서 나무모의 성장 속도가 120% 올라가고 결국 우리 모체 양매상에서만도
200만 그루 이상의 좋은 나무모를 얼마든지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산이 많다 하니까 산골 물에 의한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신낭리 지역에 대한 기승막이 공사 700m를 기획하고 진행했습니다. 물 흐름 속도를 죽이기 위해서 5m 내지 7m 간격으로 그 폭을 넓히고 그 물살이 급한 구빈도리 지역에는 자연돌로 해서 그 골막이 공사를 진행하고 이 야계 공사를 진행해서 흙물 피해가 나지 않도록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도로 옆에 사태 위험 개소를 찾아가지고 그 홈막이 공사를 진행해서 도로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사업도 진행했습니다. 평양시 안의 여러 단위에서 3대 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려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평양시 료객 운수종합기업소 보수 예비기동대에서는 연역 서계시를 통한 교양 사업을 짜고 들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대들의 투쟁 자료들을 통한 시료 모임을 정상적으로 진행해서 모든 종업원들이 그들이 지녔던 높은 충실성과 애국의 마음을 변함없이 이어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술혁신 목표를 높이 세우고 서로 도와주고 이끌어주면서 보스의 실동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그대로 대중운동과 밀접히 결부되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에 보수 예비기동대는 3대 혁명 붉은기를 쟁취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소포 가수 충진 사업소에서 3대 혁명의 불길 높이 서로의 창조적 지혜와 열정을 합쳐가며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중 3대 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을 벌리면서 중심을 둔 것이 대중의 창의 창발성을 최대한 발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술혁신 목표를 높이 세우고 그다음에 그것을 수행하는데 큰 힘을 넣었습니다. 기술혁신 사업에 일부 기술자나 기능공들만이 아니라 전체 종업원들이 모두가 참가하도록 하고 또 그에 대한 평가도 실속 있게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 종업원들이 기술혁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했고 또 요리도 또 높아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중운동이 대중 자신의 사업으로 전환되니까 집단주의 정신도 강해지고 맞춤 일에 대한 책임감도 높아져서 이 봉사활동과 이 생활문화 확립에서도 많은 성과가 이룩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출판사에서 올해 농사의 성과적 결속을 위한 투쟁예로 전체 인민을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선전화들을 창작해서 내놓았습니다. 선전화 가을거지와 탈곡을 힘있게 다구쳐 올해 농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자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정치국 확대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모든 역량과 수단을 총동원 총집중해서 가을거지와 나달털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끝낼 때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쌀로서 사회주의를 지키자라는 구호가 세워진 풍요한 전야를 배경으로 팔소매를 걷어붙이는 근로자를 형상한 선전화 모두 다 가을거제로에는 올해 농사 결속을 잘해서 계획한 알곡 생산 목표를 반드시 점령할 때 대한 호소가 담겨져 있습니다. 선전화 한알의 나달도 허실하지 말고 제때에 말끔히 거두어들이자는 봄내 여름내 품들여 가꾼 곡식을 제때에 거두어들여 나라의 쌀떡을 가득 채우는 데 적극 이바지할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드높은 요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코비드-19 전파 상황입니다. 외신 보도에 의하면 24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는 2억 3,185만여 명, 사망자는 475만 26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금 많은 나라에서 감염력과 치사율이 높은 델타 변이 비루스에 급속한 전파로 해서 사망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사망자 수가 2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 나라에서는 지난해 3월 첫 사망자가 발생한 때로부터 사망자가 10만 명에 이르는 데는 1년 이상이 걸렸지만 그로부터 불과 6개월 만에 그만한 수의 사망자가 등록됐다고 합니다. 이 나라 보건 전문가들은 이미 전에 델타 변이 비루스가 자국에서 압도적인 우세를 차지한다고 하면서 악성 전염병의 새로운 파동이 변이 비루스들의 전파로 해서 보다 공격적인 것으로 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에서 델타 변이 비루스가 급속히 전파되는 가운데 최근 하루 평균 사망자 수가 2,000명 이상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알파 변이 비루스의 전파로 대유행병의 새로운 파동을 겪던 지난 1월 이래 최고 기록으로 된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의 사망자 수는 70만 명 이상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미 전에 이 나라 보건 전문가들은 자국의 병원들에서 의료용 산소가 부족하여 난관에 직면해 있다고 하면서 올해 12월까지 10만 명이 더 사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디아에서 치사율이 높은 전염병 비루스인 니파 비루스가 퍼져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케랄라주에서 이 비루스에 감염돼서 고열과 뇌염 증상을 보이던 12살 난 소년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디아 정부가 니파 비루스의 전파를 막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족, 친척은 물론 129명의 의료 성원을 포함해서 사망자와 접촉한 250여 명을 격리시키고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니파 비루스는 치사율이 75%인 매우 위험한 전염병 비루스로서 2018년에 이 주에서 19명이 감염돼서 17명이 사망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1999년 말레이시아에서는 약 300명의 감염자 중 10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니파 비루스를 우려스러운 비루스로 지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비루스가 지금은 치사율이 높은 대신 전파력은 낮지만 앞으로 갑작 변이를 일으키면서 진화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전염병이 앞으로 인디아를 벗어나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과 유사한 세계적인 문제로 떠오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를 보면 전반적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서해안 중부 이북의 여러 지역과 북부 내륙, 동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삼지연을 비롯한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과 안변에서는 새벽과 아침에 안개가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25도로서 평년보다 1도 높았습니다. 오늘 밤 전반적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동해안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9월 26일 일요일, 음력으로 8월 20날입니다. 내일 동해안의 여러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일부 지역에서 한때 산발적으로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개였다가 밤에 흐리겠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2 내지 5m 불고 개였다가 밤에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17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27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미령 남동풍이 2 내지 5m 불고 개였다가 밤에 흐리겠습니다. 해산시 남동풍이 2 내지 5m 불고 개였다가 밤에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남동풍이 2 내지 5m 불고 개였다가 밤에 흐리겠습니다. 총진시는 남동풍이 2 내지 5m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남동풍이 2 내지 5m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원산시 남동풍이 2 내지 5m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동풍이 2 내지 5m 불고 개였다가 밤에 흐리겠습니다. 평송시 남동풍이 2 내지 5m 불고 개였다가 밤에 흐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남동풍이 2 내지 5m 불고 개였다가 밤에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2 내지 5m 불고 개였다가 밤에 흐리겠습니다. 개성시 남동풍이 2 내지 5m 불고 개였다가 밤에 흐리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 지역으로서 2도 정도겠고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토산 지방으로서 28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계속해서 바다 날씨를 보면 조선동해에서는 내일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모레는 북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소위에서는 내일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개었다가 흐리겠습니다. 모레는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 다음은 가을 밀보리 씨 뿌리는 시기의 농업기상 조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가을 밀보리의 씨 뿌리기에 알맞는 시기는 지역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지만 보통 밀인 경우에는 대체로 9월 중순부터 9월 하순 사이, 또 보리인 경우에는 9월 하순부터 10월 상순 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밀보리가 싹 트는데 유리한 기상 조건은 이 기간의 평균 기온이 15 내지 20도, 강수량은 30mm 정도일 때라고 합니다. 그럼 이 시기에 유gin되는 기상 조건에 대해서 전문가가 알려드리겠습니다. 9월 15일부터 현재까지 동서해안의 주요 볼지역들에서 기상 조건을 보면 기온은 평년보다 2 내지 3도 높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강수 조건은 서해안의 볼지역들에서 20일부터 22일 사이에 비가 충분히 내린 상태에 있고 동해안의 볼지역들에서는 강수량이 좀 적었지만 비교적 유리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10월 5일까지도 가을 밀보리 씨 뿌리기에는 유리한 기상 조건이 계속되는데 기온이 17 내지 20도씨로서 평년보다 2 내지 4도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수 조건을 보면 서해안 지역에서 이미 비가 적지 않게 내려서 토양 습도가 충분히 보장되어 있는 상태에 있고 또 동해안 지역에서는 앞으로 비가 좀 더 내릴 것으로 예견되는 것만큼 가을 밀보리 씨 뿌리기에는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농업부문에서는 예견되는 기상 조건을 잘 알고 당면한 농사 결석과 함께 가을 밀보리 심기를 제때에 질적으로 끝내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